다른 얘기를 좀 보도록 하죠. 미국 상황을 지금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말 사이에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죠. 네, 확진자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예. 현재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185만 명이고 숨진 사망자는 11만 4천여 명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55만 7천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2만 2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의 4분의 1 이상, 사망자의 5분의 1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미국의 치명률은 3.9%로 4%였던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와이오밍주의 연방 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승인을 하면서 미국 전체 50개 주와 워싱턴 DC까지 미국 전역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미국이 이제 계속 미국 내에서도 나온 얘기가 지난주에도 계속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점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계속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초쯤이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초 경제 정상화의 시점을 부활절로 정했다가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자 한 발 물러선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가재개위원회 발족에 속도를 내면서 5월 1일에 경제재개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CNN과 인터뷰에서 신규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5월부터는 경제활동을 부분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We're looking at May 1st. Obviously, we want that to happen as soon as possible. 네, 다만 정상화의 시점 또 방식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이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에 이 전등의 스위치를 작동하듯이 일률적으로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점에 한꺼번에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재개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원래 한 2주 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활절, 그러니까 어제죠. 부활절엔 정상화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미국 내에서도 아주 다수로부터 공격을 받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서 다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봉쇄를 강화했었는데 그 부활절이 어제 지났는데 미국의 사망자 확진자는 빠른 속도로 계속 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5월 1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전문가들도 단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의 기준은 왜 5월 1일로 삼은 건가요? 일단 미 행정부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연장할 시한이 이번 달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겠다라는 뜻이겠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는 기준과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논리적인 설명은 좀 내놓지 못했는데요. 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관련 질문이 나오자 본능 그리고 참모진들이 주는 정부의 조합의 근거에 결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거가 본능, 그러니까 감이라는 거군요. 개인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땐 그럴 수 있겠지만 과연 전염병 대응을 감으로 할 수 있는지 이건 좀 의문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많은 사실, 이 팩트만큼이나 본능에도 의존을 하고 또 좋든 싫든 특정한 본능 같은 것이 작용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이건 언론과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이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관련한 발언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You say, sir, what metrics you will use to make that decision? The metrics right here. That's my metrics. That's all I can do. 그러니까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제스처이긴 한데요. 저렇게 보신 것처럼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면서 이게 내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건 자칫 객관적인 기준은 없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그야말로 좀 감에 의존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을 걸로는 보입니다. 일단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 없이 팩트를 왜곡하거나 또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미국 언론 내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 더 보태면 이래서 투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가 머릿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농담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는 얘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측근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하지 말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죠. 네, 사실 예전에는 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트위터하지 말라 해서 법무장관이 예. 트위터 때문에 나 사임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브리핑이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한두 시간씩 직접 브리핑을 진행을 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과거의 발언을 좀 뒤집거나 의료 전문가들과 엇박자를 내고 또 자신에 대해서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또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 초기에 코로나19는 독감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었고 저도 발제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주 브리핑에서는 나는 독감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때로 자신의 메시지를 잠식시켜버린다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브리핑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그가 모든 질문에 직접 대답해야 한다고 느낄 필요는 없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